오늘은요, 우리 사무실 준공 촬영이 완료가 되었고, 영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본 사진을 가지고 최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떤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 어떤 물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적용을 해서 구성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위치함이신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댓글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유튜브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어제 올린 쇼츠 영상에는 답변 오는 대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S팀에서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로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은 불러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러 처리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메일을 다는 데 있어서 골뱅이 네이버.com이라든지 한메일.net이라든지 gmail이라든지 골뱅이 뒤에 영어로 이렇게 메일 주소를 적다 보니까 링크가 걸리면 파란색 줄이 끄이는 거 알죠? 이렇게 줄이 끄이면은 다 불러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꺼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유튜버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고는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게 사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댓글을 다는데 한글로 단다든지 골뱅이 네이버 한글로 그냥 네이버로 적는다든지 골뱅이 다음 적는다든지 그렇게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메일을 통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만 받는다, 아이디만 적으면 전부 네이버로 다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의도에 어긋나죠. 어느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돼요. 네이버를 운영하는 사람만 들고 가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누구나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니까 그건 또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구글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버에 3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오픈해 놓습니다. 3일 이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닫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닫게 되면 에러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올려놓은 작업물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혹시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확인해서 3일 전에 달아주셨구나 해서 파일을 또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저번 편 있죠?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 만들어낸 물량 산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 다신 분들이 다 지금 삭제가 되고 없어요. 이메일이 없으니까 보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구글 드라이버에 올릴 테니까 그 내용만은 댓글 지금 달아주신 분이든 안 달아주신 분이든 일단 다 들고 가세요. 다 들고 가시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진로를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구글 드라이버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상 보면은 밑에 더보기를 누르는 란이 있어요. 더보기 누르면 그 안에 링크를 쭉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메일을 달아주신 분이든 안 달아주신 분이든 지금부터 3일간, 이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부터 3일간 무료로 드릴 테니까 다 들고 가세요. 그 이후에는 진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든지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제가 처음에 건설업에 종사하게 됐을 당시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스폰도 받지 않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매 강요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류승범 대사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에
서로가 감사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또 호의를 베풀고 서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이제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고객님들은 호의를 그걸 권리로 알고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못 참아요. 이게 서로가 좋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 하루에도 저희 GS팀에서는 문의 관련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하라라고 지시도 하고 있고 전화를 받는 우리 직원들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같이 좋고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좋게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오늘은요 저희 우리 사무실 중공 촬영이 완료가 되었고 영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본 사진을 가지고 최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떤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 어떤 물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적용을 해서 구성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인테리어 한 것도 아니고 마감재가 엄청나게 비싼 거를 써서 마감을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저희끼리 신경 써서 만들었던 현장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뭐 인테리어가 뭐라고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사진을 보고 나 저 타일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나 저 손잡이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 저 커튼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펙들을 전부 공개하려고 해요. 최초 도면이 어땠는지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하고 제품 설명을 해드리고 뭐 디테일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발. 도면부터 볼게요. 자, 원래는 대표실이 조금 작았는데 조금 키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대화 나누실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손님이 오더라도 막 공간이 좁아서 막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넓게 해서 대화를 뭐 시원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방음 처리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사님실이고요. 여기 재무팀실입니다. 그리고 고객 미팅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설계팀 여기 밖에 있고요. 우리 유튜브실, 팀 회의실, 당비실, 그리고 우리 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막 공간이 좁은 것 같아. 생각보다 이렇게 도면 그리면서 콘센트는 어떤 걸로 할지 빌트인 콘센트는 어떤 걸로 할지 뭐 이렇게 다 잡아줬어요. 예를 들면 여기 스위치는 여기 했으면 좋겠다. 콘센트 위치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가 들어가야 돼서 콘센트, 여기 콘센트 통신, TV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어서 혹시나 통신 빼놨고요. 여기도 콘센트 통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스위치랑 다메리 콘센트랑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먹매김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했었는데 먹매김 하고 난 후에 도면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실측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기준먹을 안 때려 놓으면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요 앞에 이 부분은 조경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가 들어가죠. 공사 인테리어 업무에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철거입니다. 보시면 여기 바닥에 매립되는 콘센트예요. 매립 콘센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일 밑에 묻혀야 되는데 바닥 위에 타일을 깔 때 전기선이 올라와 있으면 그 타일이 제대로 안 깔리겠죠. 그럼 바닥을 이렇게 까내는 거예요. 바닥을 까내기 위한 도면은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기준선에서 1325 빼서 1540 정도를 파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기준먹에서 3497 그냥 3500 정도 빼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철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거 다음에 두 번째는 설비죠. 여기는 싱크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생활하수와 급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를 넣기로 했는데 정수기를 뺐어요. 제가 여기는 올 서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여기 천장에는 조명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었죠. 계획을 최초에 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에어컨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에어컨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됐죠. 유튜브실에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에는 추워 죽을까봐 여기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여기는
라인 디퓨저예요. 라인 디퓨저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공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기와 배기가 있죠. 급기는 뭐냐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예요. 배기는 안에 있는 탁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끔 배출되게끔 하는 게 배기입니다. 그래서 급기 배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좋은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정 시설을 조금 만들었어요. 저희가 한번 마스크 클린룸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필터링만 제대로 되면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 있겠나 할 정도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입을 시키고자 급기와 배기를 만들었고, 그 급기와 배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로에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필터링을 좀 많이 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 부분을 제가 조금 잡아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미장을 해서 조적을 쌓아서 조적을 깬 후에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벽체가 아닌 자연스럽게 깨진 벽체를 연출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정도 잘 안 맞았고, 우리가 오다를 받고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겠지만, 또 저희 현장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게 유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목재로 그냥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되겠지만 커튼도 달 수 있고 조명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최초 도면이고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조금 바꿨어요. 이 커튼도 걸어야 되는데 커튼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당겼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당겨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도면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고, 여기는 유리가 꼽히게끔 설치를 했어요. 유리가 꼽히고 설치를 했고, 여기는 커튼이 걸릴 수 있도록 커튼 레일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는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았습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단면도요, 정문이고 사람이 이렇게 진출입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처마가 있고 문이 있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설계팀 쪽에서 팀 회의실이랑 유튜브실, 그리고 여기 탕비실을 바라보는 배경인데요. 여기 탕비실이 원래는 유리로 오픈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탕비실은 조금 컵도 있고 여기서 뭐 이것저것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덮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여기는 덮어줬습니다. 여기는 정면부예요. 앞키우노 있고 광성이 있고요. 라운드를 잡아서 밸런스를 맞추고 앞에는 조경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때리겠다라는 거를 잡아뒀어요. 공사 전 사진 한번 볼까요? 초록 색깔로 도장이 된 벽체였어요. 다들 현장이 이렇죠. 나름 깔끔한 현장이었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현장이었다. 이제 우리가 목작업에 진입한 내용이에요. 목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목작업을 이렇게 전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모르는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천장을 여기에다 대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잰 후에 3천 나오니까 3천 정도의 층고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더 밑에 있어요. 천정이 배관 위에 설치될 수는 없잖아. 배관을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배관 밑으로 설치가 되니까 제일 낮은 부분이 이 부분이 덕트 지나가는 부분. 이거를 철거를 했고 최대한 올린 게 소방선 있는 급수배관 있는 이쪽 라인에서 천정이 형성이 됩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배관 이빨 붙여서 있잖아. 근데 이게 층고를 잘못 생각하고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이렇게 해서 디퓨저 라인, 아까 공기청정 라인을 따놓고요. 에어컨 자리는 에어컨 자리대로 뚫었죠. 에어컨 업자도 불러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천정 덮기 전에 다 와야 돼요. 소방도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당한 간격으로 TV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TV를 미리 구입을 했었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저렇게 도면을 그린다 할지라도 작업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시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다? 저는 무식하게 한다. TV를 바로 대령해 줍니다. 이건 우리 거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맞게끔 짜라 라고 하면 제일 간단하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도면을 잘 쳐도 작업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히든도어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네요. 저희는 기성문으로 안 하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히든도어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경첩자리를 이렇게 따내기 합니다. 이렇게 따낸 후에 경첩을 붙여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성문을 쓰면 좋은데 기성문이 우리가 도장할 색깔이랑 좀 달라서 ABS 도어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자, 이쪽 라인이 유리가 다 있는 라인이에요. 유리가 꼽히는 라인. 여기가
커튼이 걸리는 라인. 자, 여기가 조명이 나오는 라인입니다. 유리가 딱 꼽혔을 때 유리랑 금속 프레임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어떻게든 프레임을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리가 여기 탁 꼽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흔들리면 떨어지면 위험하고 앞에 실리콘이 찢어져서 팍 넘어가면은 사람도 다칠 수 있고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쪽에는 한 면만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위에 쪽에만 대면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고 난 후에 준공 사진이 나타나죠. 짜라랑. 아까 도면이랑 똑같죠. 조경이 있고 문이 있고 단면에 여기 사람 서 있었죠. 여기는 처마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노출 콘크리트는 아닌데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끔 노출 콘크리트 작업팀한테 만들어보자 해서 목대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저희가 좀 디테일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유로폼을 설치를 해서 타설을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재료 분리 자국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 작업팀이랑 노력해서 이거 재료 분리선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작업. 이게 색깔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그나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물때 자국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입자에다가 이렇게 때를 넣어줘요. 똑같은 색으로 도장되면은 사실 굉장히 인위적일 수 있는데 때를 넣어주니까 이게 물때가 낀 것처럼 조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키우노 멋지네요. 여기는 입구에 들어오는 자갈에다가 디딤석을 넣어서 디딤석을 밟고 회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잡았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저희 직원들 위치예요. A, B, C, D, E, F, G, H, I, J라고 적혀 있어요. A는 CEO 스페이스, CFO 스페이스, 어카운팅 룸, 커스터머 미팅 룸, 아키텍처 앤 디자인 스페이스. 아키텍처가 건축이죠. 아키텍처 앤 디자인 설계 공간이고요. 그리고 에디팅 룸이에요. 편집실이고요. 그리고 팀워크룸이 있고요. 오피스 팬트리가 있고요. 오피스 팬트리는 탕비실이 되고 스톨러지 창고가 되고요. 가드닝 존, 여기는 가드닝 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안내판입니다. 저희 문이 굉장히 두텁하게 이렇게 꽝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뭐 하는 곳이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내판을 설치를 해두고 벨을 눌릴 수 있게끔 작업을 해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 자국 있죠.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보수가 다 끝난 상태인데, 이 문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금속이 콘크리트 벽에 묻히는 거면 짱짱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에 묻히는 게 아니고 목대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굉장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을 시킨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이 250kg 정도 되는데 사람 8명이 붙어서 이 문을 넣었죠. 이 문은 그냥 꾸역꾸역 8명이서 들어가지고 플로우 힌지에 맞춰서 딱 들어 올려서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힘들었어. 여기 구멍이 있잖아. 여기 구멍. 자, 여기는 2cm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4cm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빳빳한 쇠판을 8명이서 이렇게 들고 이게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들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이게 쭉 올려서 4cm 들어가는 쪽 있죠. 4cm 들어가는 쪽으로 쫙 밀어. 그러면 이게 여기는 2cm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탁 이렇게 맞춘다고. 여기 쿵 하고 딱 들어가면 여기 2cm가 딱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4cm가 들어갔는데 다시 2cm가 딱 물릴 거 아니야. 그러면 딱 2cm, 2cm씩 이렇게 딱 잡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은 굉장히 쉬운데 높잖아요. 일단 사람 손으로 이렇게 바짝 올려도 안 돼. 이 사다리를 꼭 이렇게 두 사람이 또 사다리에 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생지랄을 했습니다. 생지랄을. 우리 공장 있잖아요. 로우띵스. 우리 공장 직원들하고 공장 대표님하고 실무자들한테 욕을 상당히 먹었어요. 왜 이런 걸 하냐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안락한 제 방. 이 방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방. 액자 같은 경우에는 마마콤마 작가님한테 작품을 구입했고요. 카펫도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한일 카펫을 썼어요. 한일 카펫에
제품 넘버는 DC9114라는 색깔이에요. 청소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어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만족해 합니다. 제 뒷자리에요. 우리 뒷자리에 청정지역 아닙니까? 습도 조절. 아주 뭐 우리 습을 잘 빨아들입니다. 우리 이끼님께서. 초록색깔 풀이 식물이 또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정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있네요. 우리 직원이 선물해준 거. 허허허허 잘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돼 있네요. 저랑 비슷한가요? 여기는 커튼을 안 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 방 커튼을 안 쳤을 때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커튼을 치면 딱 안락하게 저만의 공간이 완성이 되죠. 직원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직원들도 제 눈치 안 봐도 되고 시선 차단이 딱 됩니다. 홀 바닥은 우리 유년상제에서 타일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추럴 스노우 600에 1200짜리 썼습니다. 이사님 방 바닥은 레그노 T라는 나무 무늬목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벽체는 이 내용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817이라는 디자이너가 장작해서 만든 의자인데요. 저희 로딩스에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요. 완전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근데 크기나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으나 완전 모조로 한번 만들어 봤다.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 만들었을 때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우리 로딩스 직원들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나무쪼록 817 디자이너님 존경합니다. 페인트 색깔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인트 색깔. 페인트 색깔이 뭐냐면요, 순백색이 아니에요. 노란 잉크를 조금 곁들였어요. 노란 잉크를 곁들여서 제품 넘버 휘핑크리 SH0602Y05R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약간 노란빛이 돕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이거 좀 이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히든도어를 만들어 놓고 위에 조명으로 이 물건을 때립니다. 나무를 때리고 전부 다 하이트 도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포인트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끼와 그리고 화산석 그리고 나무들로 작업을 했습니다. 야, 이게 디테일 아닙니까? 로우띵스에서 금속 공장에서 철판을 이렇게 밴딩을 해서 라인을 쭉 잡아놓고 그 위에 타일을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려나가는 부분 잘려나가고 덮일 부분 덮이면서 재료 분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서 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디딤석이 들어오고 뭔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무더기 위에 바위를 툭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 의미를 연출을 했죠. 편집실 앞에 포토존을 하나 형성을 했어요. 여기는 고객 미팅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도 이 손잡이 어디서 샀냐, 어떻게 만들었냐, 돌 쪼아서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부양품 돌 손잡이를 구매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사시면 돼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커튼 샬랄라 커튼이라 그러는데 이 샬랄라 커튼은 또 어디서 구했냐,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이 정도의 비침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1번 선택을 했어요. 1번이 제일 비쌌고 제일 질감이 이쁘더라고요. 이 커튼은 어떤 거냐면 저희랑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소울데코라는 곳에서 저희는 1번을 선택을 했죠. 커튼을 이용해서 안락하게 우리만 협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선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모니터랑 바로 연결되는 HDMI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트북이랑 바로 꼽으면 우리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는 본체가 들어가 있어요. 본체. 컴퓨터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본체와 HDMI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HDMI 1번 채널, 여기는 HDMI 2번 채널. 채널만 변경하면은 본사 컴퓨터의 내용도 볼 수 있고 노트북의 내용도 볼 수 있게끔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정해서 이 컴퓨터를 쓰고 노트북은 꼽아서 노트북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로딩스 제품이에요. 로딩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건 홍보 좀 할게요. 딴 건 홍보 안 해. 우리 회사 홍보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선반을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유리를 올리고 여기 디테일 보입니까? 발끝 디테일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디테일이 조금 희한해요. 이거는 좀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벽체를 한번 세워볼까? 벽체가 서 있는데 여기 유리를 꼽아야 된다고. 유리를 꼽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유리가 들어가 있죠. 요 끝까지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벽체가 쓰면 유리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를 쭉 잡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라인이 반대쪽으로도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벽체가 없어졌고 이 벽체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됐다고. 여기 안에 유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유리 시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유리가 꼽혀야 되는데 이렇게 꼽혀야 되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이 유리가 서 있으려면 위에서도 잡아줘야 되겠지만 밑에서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됐냐면요, 밑으로 한 50 정도 더 내리죠. 이렇게 50 더 내린단 말이에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타일이 어떻게 깔리냐, 타일이 이렇게 깔린다고. 타일이, 이게 타일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타일 바닥. 실제 바닥은 여기 밑에 있겠죠. 이렇게 폼바닥이 어디까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 이 땅을 저희가 다운을 시켜요.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여기에 우리가 뭘 하냐면,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다. 금속 프레임을 이렇게 우리가 하지를 미리 잡아둔다고. 이렇게 하지를 잡아두고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리가 딱 고정이 돼가지고 안 흔들리겠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리가 지금 지 알아서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간접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간접등이 아니고 라인등이라고 보입니다. 라인등으로 보여요. 라인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라인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정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면이에요. 빛이 이쪽으로 반사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딱 이렇게 빛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얇게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얇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보기 쉽게, 이쪽 끝에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면을 보여드리는데 끝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보면 불빛이 이걸로 쫙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게 되고, 단면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회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도면도 고객님 거면 함부로 드리라 마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저희 거기 때문에 바로 드릴 겁니다. 바로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 들고 가시고, 사무실 꾸밀 때 어떤 사이즈면 적당하다, 이런 것도 파악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딱 유튜브실 여기가 딱 한 사람 일하기 적합한 공간이에요. 한 사람 이상 들어가기 힘든 공간이고, 그래서 창문이 꼭 필요하고 막 기타 등등 좀 넓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테일은 필요하긴 한데, 이 도면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 인테리어 공부도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댓글 관련한 문제들은 빨리 저희가 해결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동안 이사도 있고 휴가도 있고 막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는 광석의 나큐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